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우리 곁에 왔던 성자,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 서교 출판사. 오늘은 11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말씀으로 세상 구하는 교회, 진실로서 세상 이끄는 언론. 최홍운. 김수환 추기경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1964년부터 2년 동안 가톨릭 15, 지금의 가톨릭 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그 기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1965년 기간과 겹쳐 동아통신과 계약하고 공의회 소식을 직접 번역해 빠짐없이 국내에 알렸다. 유학기간 1956년에서 1963년 중 유럽교회와 세계의 변화를 목격하고 이 공의회를 개막한 성 요한 23세 교황의 웅대한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있고 따라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봤다. 1970년에서 80년대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한 근본 이유도 공의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 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1995년 11월 23일 서울대 강연에서 추기경은 이 공의회 정신으로 일생을 사셨다. 이 공의회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공의회 문헌으로 격상한 최초의 공의회이기도 하다. 공의회 기간 중인 1963년 처음으로 반포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이다. 하느님의 선물인 신문, 방송, 인쇄기 등 매스미디어의 선용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회는 원초적 언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고 말씀은 하느님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전달로서 세상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증진을 가져오고 인간을 구원하며 평화를 이룩해 감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원초적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7년 5월 26일 홍보주일 특별 강연에서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의 전달로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지고 있는 교회와 세상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을 띤 신문, 방송 등 언론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직자와 언론인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김추기경은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성직에 가까운 천직이라고 했다. 추기경의 강연은 계속된다. 비록 교회의 구원 차원은 현세만이 아니고 영세까지 미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리와 정의의 선포 및 사랑의 확산으로서 보다 인간다운 사회, 보다 인간다운 세계로 만들어 가는 데는 양자가 거의 같은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론인을 그가 지고 있는 사명의 신성함에서 볼 때 성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언론인은 단순히 그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인간과 사회의 진실로서 봉사해야 하는 천직입니다. 성직과 같다고 믿고 시작한 기자 생활. 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치른 서울신문사 입사시험 때가 생각난다. 필기시험 후 있은 면접시험 때 한 면접관이 가톨릭 사제가 되려다가 왜 신문기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주저없이 사제가 하는 일이나 기자가 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실 신학교를 나와 신문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대학 졸업 논문 주제도 대구 지역 언론인 100여 명을 면접 조사한 언론인의 사명의식, 대구 지역 언론인들을 중심으로이다. 그 후 교회와 언론, 성직자와 언론인 사이의 연관성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건 김추기경의 강연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걸어가는 성직자의 자세로 기자 생활을 했던가? 진실로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던가? 아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추기경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한없이 부끄러워졌고 크게 뉘우치기도 했다. 나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서울 소신학교 성신중고교를 졸업하고 광주 대신학교 대건신학대학 지금의 광주 가톨릭대학교 2년 반을 다닌 뒤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나와 서울신문 수습 21기로 기자가 되어 오늘까지 언론인으로 살고 있다. 1966년 고교 2학년 때 김수환 추기경을 처음 만났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해 2월 15일 신설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이 된 추기경께서는 신학교 동기인 당시 소신학교 교장 김정진 신부를 만나러 자주 신학교를 찾아왔다. 바깥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어린 신학생들에게 누군가 찾아오면 무조건 좋았다. 되게 푸짐한 음식, 신학교용으로 대포를 갖고 오기 때문이다. 추기경도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다. 성당에서 기도할 때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언제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윽한 눈길로 따뜻한 미소를 주셨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누구에게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다정하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소신학교 자주 찾으셨던 뜻은? 지금 생각하니 동창 신부를 만나고 싶기도 했겠지만 청소년 시절 자신이 머물던 못자리가 그리워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년 김수환은 대구에서 태어나 너는 신학교에 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 예과에 들어가 소신학교 본과 과정에 서울 동성상업학교, 지금의 동성중고교 울조에 진학했다. 울조의 신학생들은 낮에는 갑조의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숙사에서 엄격한 규칙 생활을 했다. 그 기숙사 자리에 나중에 소신학교인 성신중고등학교를 세웠다. 자신을 길러준 그 못자리 신학교를 주교가 되어 다시 찾은 김추기경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회고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아 신학교 생활에 그다지 애착이 없었고 오히려 퇴학당하기 위해 일부러 규칙을 위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대신학교에 진학해서도 사제 성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학장 신부를 찾아가 저는 제가 원해서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가라고 하셔서 입학했으니 이제 자퇴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 사제 수업에 전념하기보다 어린 마음에 고향 생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 김추기경은 여리고 방황하던 청소년기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바로 그곳에서 그 길을 따라오는 새까만 후배들에게 깊은 애정과 안쓰러움, 짙은 연민의 정을 가졌으리라. 또 청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을 획책하던 일제의 발악적 수탈과 만행 앞에 무력한 조선의 소년으로서 치솟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쌓인 울분을 되새겼을 수도 있겠다. 특히 수신 과목 시험 칠 때의 소동을 김추기경은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 김수환 소녀는 천황에 대한 황국 신민으로서의 소감을 묻는 문제가 나오자 첫째, 나는 황국 신민이 아니다. 둘째, 그러므로 소감이 없다라고 써 제출했던 일은 너무나 유명하다.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고 교장 장면 박사 제2공화국 국무총리에게 불려가 뺨을 맞는 등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 장면 교장은 학교와 김수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속마음을 감추고 그토록 과장된 행동을 취했다고 회고했다.
장면은 김수환 신학생이 대신학교 진학 후 일본 조치대학으로 유학 갈 수 있게 적극 도왔다. 그 조치대학에서 사제 서품 후 김수환 신부가 독일 민스터 대학으로 유학 갈 것을 권유하고 추천한 예수의 소속 게페리트 신부를 만나게 되니 하느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다. 김추기경은 자신이 한 발 한 발 주님의 재단으로 다가가 사제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이며 사랑이라고 했다. 내가 추기경을 처음 만나던 고교생 때 그분은 주교회 매스컴위원회 위원장이셨으니 나중에 기자가 되어 가톨릭 언론인회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자주 뵙고 가르침을 받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1969년 5월 20일 모교인 소신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된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와 축하식에도 참석했다. 그때 나는 대신학교 진학 후 서강대에서 위탁생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주님께서 뽑아 세우신 추기경의 길. 한국인 최초의 추기경 앞에는 고난의 십자가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추기경직에 오르자마자 박정희는 삼성 개헌을 강행해 1971년 힘겹게 대통령이 되었으나 1972년 종신 집권 야역에서 유신 독재를 시작한다. 그러나 불과 7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온화했더니 포악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짓밟고 군사독재 시대로 이어갔다. 김추기경은 70년대와 80년대를 여는 새 벽두에 힘든 고난의 길을 예고하고 교회와 신앙인의 길을 제시했다. 70년대에는 교회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그럴수록 신앙의 본질은 더욱 뚜렷이 드러날 것이고 보다 더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 점차 돌아갈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교회나 신앙인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1월 1일 가톨릭 15 지령 700호 기념 축사. 김추계경은 80년대를 맞아 대호각성해야라는 서울대 교구장 신년사를 통해 1970년대 가톨릭 교회의 인권 운동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투신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드러내자며 다시 각오를 다졌다. 그 혹독한 길을 추기경은 고통을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셨다. 오직 핍박받고 굶주리며 헐벗고 오갈 데 없는 이들만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사셨다. 김추계경은 이 기간 동안 제할 일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수시로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1978년 6월 5일 명동 대성당 기도회를 잊을 수 없다.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김추기경은 성당 안팎을 가득 메운 전국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시민들 앞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러나 예의당당한 자세로 언론을 질타했다. 동일방직 여성근로자 126명이나 해고되고 그 와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속 및 입건되는 사태까지 빚고 있는데도 주요 일간지와 방송 미디어들이 오늘까지 한마디도 여기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론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2년차 기자로 경찰서에 출입하던 나는 추기경의 강론이 이어질수록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었다. 추기경은 물론 만나고 싶던 선배, 동기, 후배 사제들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철창 속 선배들은 당당했다. 동아자유 언론실천투쟁위원회 동아투이 선배들과 만나는 일도 너무 괴로웠고 부끄러웠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자유 언론실천선언으로 동아광고 사태를 거쳐 1975년 3월 17일 강제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33명 중 113명이 그날 오후 동아투이를 결성했다. 동아투이는 자유언론 실천선언 4주년이던
1978년 10월 24일 이른바 제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 125건의 일지를 동아투의 소식에 싣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를 철폐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모두 10명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종로경찰서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마주쳐야 했다. 철창 속에서 대기하던 선배들은 당당했고 철창 밖의 후배 출입기자들은 초라했다. 동아투의 113명 가운데 34명이나 그렇게도 원하던 복직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숨져 마음이 더욱 아프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투표 때 나는 공군 복무 중이었다.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한 공개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어 다른 부대로 강제 전출되었고 1974년 10월 동아자유 언론실천선언과 그 이후 광고 사태가 진행될 무렵엔 제대 말년병장으로서 그 내용을 내무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했던 나였지만 막상 기자가 되어 그분들 앞에 서니 너무나 부끄러웠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되고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학교 앞 시위 현장에서 체류탄 파편을 맞고 결국 숨지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함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노태우의 6.29 항복 선언이 나왔다. 각 언론사에서도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그해 5월 18일 있었던 서울신문 기자들의 이진희 사장 퇴진 운동은 언론계는 물론 각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국내 언론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지만 뉴스위크와 일본 신문 등은 정부계 신문에 젊은 기자들이 반정부 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타전했다. 용기낸 서울신문 기자들 격려한 추기경. 선임 기자였던 나를 비롯해 50여 명의 기자들이 서명하고 기자총회를 열어 이 모든 것은 이진희 사장이 공공연히 자행해온 독단과 전횡에 기인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낭독해 이진희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 소유 주식 지분이 99%인 신문사에서 사장 퇴진 운동을 하기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젊은 기자들의 봉기 다음 날 장세동 안기부장이 극비리의 신문사를 방문해 기자들을 자르지 못하도록 경고해 참여자들은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이진희 사장은 한 달 후 야반 도주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일주일 후인 5월 26일 홍보주일 특별 강연에서 서울신문 등 자유 언론을 위해 투신하는 언론인들을 크게 격려했다. 요 며칠 사이에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분들이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성명서를 내므로써 언론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어제는 동아일보 기자일동 124명이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을 발표하면서 역시 언론 자유의 회복이 민주화의 최선결 요체임을 밝힌 점 등은 참으로 박해와 희생을 무릅쓴 용감한 걸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는 한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한 이 땅의 언론 자유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들은 추기경의 격려에 힘입어 이후 본격적인 노동조합 창립 준비에 들어가 1988년 4월 13일 아침 명동 YWCA 회의실에서 노조를 공식 결성했다. 단연 국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정부 소유 신문에서 사장 퇴출 운동에 이어 노조를 만들어 편집권 독립은 물론 소유구조 개편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신문이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의 핵심이었다. 사실 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로부터 시작한다. 양기탁, 박은식 등 당대 민족 지도자들이 영국인 배대를 앞세우고 고종의 비밀 내탕금을 포함한 전국민 모금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 민족지다.
1910년 국권 상실로 일제 기관지 매일 신보를 거쳐 1945년 해방과 함께 제호를 서울 신문으로 바꿔 정부가 주인인 신문이 되었다. 추기경은 서울신문 노조 탄생의 원동력. 서울신문 노조는 4.19 혁명 때 사업과 시설들이 불타기도 했던 5.16의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편집권 독립과 소유구조 개편을 요구했던 것이다. 첫해 단체교섭에서는 실패했다. 2대 노조위원장이 된 나는 1989년 6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9월이 되도록 진전이 없자 26일 동안의 언론사상 최장기 파업을 단행하고 4박 5일 동안 삭발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사흘을 건 투쟁을 했으나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후배들에 의해 편집국장 직선제가 도입돼 내가 편집인을 겸한 초대 직선 편집국장이 되고 우리 사주조합도 결성됐다. 편집국장 2년 동안 일체 내부 간섭을 거부한 채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편집국장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회장직도 맡아 무척 바빴으나 보람도 컸다. 무엇보다 가톨릭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던 추기경의 당부를 새기며 살 수 있었음은 얼마나 큰 다행이었던가. 특히 언론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가치관에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신 1996년 3월 2일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정기총회 미사 중 강론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나친 정파성과 상업주의로 신뢰도가 크게 땅에 떨어졌다. 정치 권력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으나 자본 권력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탓이다. 서울신문도 지난해 안타깝게 호반건설로 넘어갔다. 오늘도 김수환 추기경 영전에 죄인이 된 심정으로 용서를 청한다.